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벌써 횟수로 5번째, 법안 건수로 9번째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대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며 정부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경찰에 제지됐습니다. 언제 지원해달라고 했느냐, 바라는 건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이니 특별법을 공포하라는 게 유족들의 요구입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고개도 푹 숙입니다. 우리도 죽이고 우리도 또 거북거래. 일부 유족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막혔습니다. 결국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요구한 특별법 공포는 이렇게 외면당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 박지원 용산구청장 평생을 적재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경찰은 유족들이 모이자 둘러싸고 울타리치기에 바빴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포위하고 계시느라 어딘가에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과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 숨진 아이들 사진이 있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모인 유족들은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특별법에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설명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중 3중으로 영장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회에 다시 특별법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특별법은 문제가 많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 이미 검경 수사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했다며 특별법 대신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다며 부실한 수사를 어떻게 믿느냐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같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휘두르는 건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다며 편파적인 조사로 나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학계엔 위헌이 아니란 반론도 있습니다. 동행명령권은 국회 증언감정법 등 다른 법률에도 있는 조항이고 영장 청구 의뢰 역시 강제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의뢰일 뿐이란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를 또 만드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500명이 넘게 투입된 경찰 수사와 검찰 보강 수사를 거쳐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기소했고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서 지원금 확대, 추모 시설 건립 등 피해자 지원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해를 배상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유가족은 서울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데만 1년 넘게 걸릴 정도로 부실한 검경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배상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5번째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9개가 됐습니다. 재임 중 43번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상당 시간을 이러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한 총리가 제시한 거부권 행사 의결 근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이런 조항이 영장주의를 위배한다. 두 번째,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 세 번째,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네 번째, 이미 검경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하나하나 보죠. 일단 동행명령, 압색 영장 청구 의뢰 등의 조항이 영장주의를 위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은 강제 처분이 아닙니다. 그냥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압색 영장 청구 등등도요. 특조위는 말 그대로 검찰이나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검찰이 의뢰를 받고 나서 청구 안 해도 돼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역시 법원이 검찰 청구에 대해서 기각할 수 있는 단계 당연히 있습니다. 특조위가 마치 압색하자 하면 바로 압색 영장을 발부시킬 수 있는 것 같이 해석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두 번째, 특조위 구성이 너무 공정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거는 총 11명 중에요. 각각 4명을 야당과 여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서 3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3명이 캐스팅 보트가 될 텐데 3명이 불공정하게 뽑힐 거다라는 게 정부 여당의 해석인데요. 경향신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관련 단체와 협의해야 된다는 그 관련 단체가 특정하지 않았다.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하므로 독립적인 유가족 단체 추천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할 그 3명 몫은 불공정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조위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민변의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인 윤봉남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조위에 불기소했던 걸 다시 기소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무엇이 그렇게 광범위하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총리가 말했던 이미 검경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게 다 밝혀졌다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아까 피해자 유가족들의 발언에서도 이미 답변이 됐겠지만요. 경향신문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경질하거나 스스로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0명이다 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